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 제3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살고 있는 본인의 방을 임대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한 방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본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마음대로 재임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전전세나 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제3자에게 본인의 방을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가 부담스러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퇴실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까지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속 입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본인이 살던 방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기존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한 경우와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의 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을 전전세라고 하며, 전세권 설정 없이 입주한 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방을 내놓는 기존 임차인을 전대인,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186조에 의해 전 전세권은 원 전세권자와 전 전세권자 사이에 전 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됩니다. 또한 전 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 전세권 설정자란 임대인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은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추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되며 계약기간도 본인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전세나 전대차로 입주하는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반해 전세권 설정 없이 입주한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맺는 계약은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새로운 임차인, 즉 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서 임차권에 양도하는 구별됩니다. 이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 관계는
여전히 존속시키면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새로이 임대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작성하며 월세로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해 줍니다. 임대인은 계약 목적물을 계약 존속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불편사항 발생 시 기존 임차인은 이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물론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기존 임차인 동의 없이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있기만 하면 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2010년 6월 10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건 번호 2009-101275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전차인은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전대차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입주한 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계약했던 임차인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면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새로 입주하는 분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는 없으나 임대인 보호를 위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고유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대차 계약을 통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내부 시설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민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을 보시면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를 보시면 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월차임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집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변상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본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월세를 일정한 전제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기존 임차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민법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즉,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놓은 경우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새로 입주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계속해서 제632조 임차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를 보시면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 및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 부분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거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소 부분에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 부분 임대란 임차인이 방 3칸짜리 아파트를 얻어 직접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용 범위가 너무 넓어 제3자에게 방 1칸을 제공한 경우나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일부 공간에 네일 아트숍이나 속눈썹 등을 입주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추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 모두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전전세나 전대차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제도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피한 일도 발생합니다. 아무쪼록 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은 법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